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 밝히면서 집권 여당 내 내홍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어제 최고위원회 분위기를 잠시 보고 올 텐데요. 한동훈 대표에 이어서 장동혁, 김재원 최고위원이 차례로 발언하는 장면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도, 대통령실도 문제를 대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당원들도 국민들도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 여당인 이유는 우리 당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우리 당의 당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인 당원을 비판할 때는 적어도 일정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했던 최고위 회의입니다. 들으신 대로 분위기가 좀 살벌했습니다. 어제는 친윤 중지인 권성동 의원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친한계로 불리는 분이죠. 박정훈 의원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데 당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에요, 예. 박 의원님. 제가 앞서서 이제 어제 최고위 회의 장면 보여드렸습니다만 온라인 단톡방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예, 그랬죠. 예. 시작은 그제 오후 6시였어요,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배현진 의원이 포문을 열었대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원천 반대하십니까? 이런 글을 올렸고 이어서 의원총회를 열라 촉구하는 글들이 막 따라 올라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방에 계시죠, 박 의원님도 당연히. 예, 있습니다. 저도 글 올렸어요. 뭐라고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가 추진하는 이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니까 원내대표가 충분한 설명을 의총을 열어서 해달라 이렇게 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견 올린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어제 겁니까? 한 11분 정도 의견을 올렸던데요. 11명. 예. 다 비슷한 의견을 예, 올리신 거예요? 같은 의견입니다. 의원총회 조금 더 촉구? 이제 온도의 차들은 있는데 예. 당화합을 또 강조하면서 예. 의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 문제가 당대표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어쨌든 뭔가 원내대표가 제동을 거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의총 소집을 요구한 겁니다. 그 장면을 들여다보는 어떤 의원의 핸드폰이 기자한테 포착이 되면서 저희도 그 장면을 다 좀 봤거든요. 저게 서범수 사무총장의 핸드폰이라고 그러던데요. 서범수 사무총장 예, 핸드폰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추경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로 올리지 않자 밤 10시쯤에 배현진 의원이 다시 글을 올린 거예요. 추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배준영 원내수석 보고하세요. 예. 근데 그 감정까지 실어서 읽으시네요. 아니 막 글자만 봐도 예. 분위기가 느껴져요. 톤이 느껴져요.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밤에는 결국 못 보신 것 같고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국정감사 다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박 의원님, 그럼 저 대화 속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예, 없었어요. 예. 지금 사실 친윤 의원들께서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도 어제 이제 이 방송에 출연을 했던데 네. 권성동 의원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강명구 의원 정도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뭐 예전에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친윤 핵심들은 아예 지금 조용한 상태예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랑 링크 그거 좀 일단은 제쳐두고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합시다라는 쪽의 의원이 전체에 어느 정도 된다고 그건 보세요? 다 아직 들어보질 못했죠. 대략 느낌에.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패널들도 얘기했었는데 당의 분포도가 친한이 20 몇 명, 예. 친윤도 20 몇 명, 가운데 지대가 한 60명 가까이 된다. 그거는 이제 한 언론은 그렇게 봤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20, 30, 50 봤죠. 40 이렇게 본 것도 예. 있고. 예. 근데 친윤이 지금은 목소리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그렇게 지금 이걸 막을 명분이 크지 않잖아요. 사실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면은 우리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라는 말 그럴듯하게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요, 민주당이 8년 동안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추천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건드린다는 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확률 몇 % 정도로 보세요? 그걸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상식적으로 보면 거의 네.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 해가 서쪽에서 뜨면 우린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그럼요. 안 하겠다는 안 느낌으로 하겠다는 느낌, 안 하겠다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북한 인권재단, 북한 인권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제 뭐 용산에서도 여당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네. 당연히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용산의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한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염려도 덜어드리자. 이게 당대표의 생각이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당에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특별감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명분이 그쪽에 더 있죠. 있기 때문에 예. 이른바 관망파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립지대 의원들 중에 동의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열 텐데 그때 늘 하듯이 박수로 이제 결정하는 거 말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민감하니까 표결에 붙이자라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근데 표결에 붙이면- 표결까지 예. 가면 안 되죠. 일단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표결까지 가기 전에 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언제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만날 잡혔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 국감후에 열기로 했는데 그 전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걸 극한 예. 대치 상황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의 지도자인 두 분이 만나서 예. 뭐 문제를 논의해서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음.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날 대표가 만나고 나온 날 용산을 들어가서 저녁을 먹은 건 전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번개로 만나자고 했어도 예. 대표께서 조금 전에 다녀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건 좀 모양이 안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어떤 오해와 갈등의 씨앗들이 더 커진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분이 만나서 이걸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이 이렇게 가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그렇게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국민 민심을 좀 다독이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전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 설득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갈등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의원총회 열리기 전에 원내대표와 당대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날 거고 지금 그거 추진 중이고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표대결 가면- 풀리면 표결로 가면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표대결로 가면? 대표가 그 의총에 아마 참석해서 본인이 직접 설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할 걸로 예상도 하고 있고요. 아하. 이게 지금 우리 당의 분열을 막고 또 용산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키는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런 걸 설득을 의원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도파, 관망파 의원들 꽤 동조할 거라고 보세요. 동의할 거라고 전 보고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의 상당 부분은 예. 한 대표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대통령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한 대표가 부산에서 특히 압도적인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아마 면밀하게 살피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친한계가 네.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오히려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반발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도 지금은 이제 충분히 이제 세도 결집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의총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요구하는 모습도 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화합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막 어느 언론에서는 친한 21명,
친윤 25, 어느 언론에서는 친한이 20, 친윤이 50명 가까이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친윤이 50은 안 돼요. 50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고 지금 아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예요? 목소리를 내질 않잖아요. 예. 예. 그게 뭐냐면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인식한다고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알기 생각을 때문에? 해요. 예. 목소리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 친한이 진짜 뭐 50명 가까이 이렇게 불어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렇게 못 가요. 예. 왜냐하면 다 음.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예. 친한으로 확 쏠리고 이거 안 됩니다. 아.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데 음. 누가 명분 있게 국민들에게 얘기하느냐를 음. 보고 의원들은 판단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보세요. 예. 이제 의총을 박수추인 대신 표대결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한쪽에서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전당원 80만 명 여론조사에 한번 붙여보자. 당원들 뜻을 물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나옵니까? 아니 근데 어제 예. 한 언론이 그런 거 보도했던데 예, 예. 검토한 적도 없고 그냥 뭐 실무선에서 나온 얘기를 그냥 확 기사로 써버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어. 근데 물론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긴 해요. 당원 당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지금 이걸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우회로를 찾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걸 추진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아 실무자선에서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 검토된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이고요. 그 얘기는 당에서도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라고 어제 분명히 오보 대응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보입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특별 감찰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건 최종 결정권자를 놓고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서로 나다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명백하게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당대표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그 월권이다라는 얘기까지 홍준표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시장이. 아까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가 예. 당원을 읽었잖아요. 우리 당원 25조 1항을 보면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할한다. 그게 총괄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무 전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당 대표입니다.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그 원내 통솔하는 문제는 권한이 있지만 당 대표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이 네. 당 대표 시절에 한 얘기를 제가 찾아봤어요. 홍준표 시장이 대표일 때? 2017년 11월에 아, 예. 당 대표의 선출 근거와 존립 근거는 100만 당원에 있습니다. 원내 대표처럼 국회의원의 선출 근거와 존립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 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는다고 그때 얘기를 했고요. 2021년 11월 26일에 쓴 글도 예. 이준석 당 대표를 당시에 옹호하면서 당 대표가 제일 어른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 이렇게 대표가 제일 어른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그러셨어요? 이게 썼어요. 이제 갖고 왔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국 대표처럼 자기 말에 자기 발목이 좀 잡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좀 후배들 좀 일 좀 하게 좀 그만 좀 목소리를 내시고 대구시장 일 좀 하세요. 지금 당이 민심과 다르게 가면 되겠습니까? 홍만 대장경 같은 느낌 받으세요? 예, 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아니 홍준표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어제 SNS에 또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단어를 써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셨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홍 시장이 촐랑대는 가벼움으로 나라 운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 예. 신중한 처신해라 이러면서 누가 촐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가 촐랑됩니까? 글쎄요. 예. 뭐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예. 대통령실에서도 한마디가 나왔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거예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체성. 당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져라.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 때 예. 원희룡 후보 쪽을 지지하는 쪽에서 예. 한 대표가 좌파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계속했잖아요. 음.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파 정체성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제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그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민주당이 빨리 추천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런 얘기를 어제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예, 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를 해봤고 저도 우파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정치인이지만 네. 한 번도 제가 이번 중립이나 뭐 좌파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서 한 대표의 입지를 보수해서 위축시킬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거 결국엔 제 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총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지층이 분열하게 돼요. 우리 보수의 아주 강한 지지층에서는 글쎄 한동훈 좀 이상하던데 좌파 아니야? 이런 생각이 퍼질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보수 전체의 파일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공격성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담 후에 한 대표가 요구한 그 3대 요구, 특히 인적 쇄신하라는 그 요구,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인사농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걸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도요. 예.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사 라인이 실존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루머는 많고 의혹도 많고 하지만 뭐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그 논리로 그게 뭐 입증된 게 있어라는 논리로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와라. 예. 누가 뭐가 됐는지 그걸 조목조목 알려주면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이 나올 때까지는 단순한 야당의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당이 프레임 짜고 공격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래서만 벌어진 의혹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오는 거고 우파 언론들도 다 한결같이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산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행정관들이요. 한 30여 명이 모여서 집단 기자회견, 한동훈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항의하는 집단 기자회견을 뭐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또 사실이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아니 그래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뭐 아는 분들이 있는데 예, 용산에 예. 근데 부글부글하고 예. 야 실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우리가 여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정서가 공유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인들한테는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 간극이 있으니까 또 여사께서 국정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만한 그런 보도들이 뭐 계속 네. 이어지고 있고 또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 우리가 한 대표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안 하다가 자칫해서 우리가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한테 정말 치명상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막으려도 이게 막을 수가 있는 거냐.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인 그러니까 거죠. 국민들을 달랠 만한 그런 공간을 분위기가 달라.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만약 특별감찰관 카드도 좌절되고 이 상황 이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이번에 또 뭐 자명하니까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 이루어지면,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4표였습니다. 이번에 8표 이하 자신하십니까? 요 질문에 답을 하면 요 답으로 썸네일 만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만들게요. 이걸로 안 만들게요. 솔직하게 말씀해 근데 주세요. 한동훈 네.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얘기 지금 하지 말자. 왜요? 왜냐면 그게 네. 약간 용산을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협박처럼 들릴까 봐. 예, 그러면은 사실 정상적으로 용산도 이성을 냉철하게 이성을 가진 상태로 판단을 하지 않고 감정이 실린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단계에서 할 필요가 없고 재의결이 되는 시점 네. 뭐 14일 날 다음 달 14일 날 뭐 표결한다니까 예. 본회의. 그러면 또 15일 내로 거부권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할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예, 그거 이게 한 말고 대표의 그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저 이해는 되네요. 예. 다만 그 말씀을 하신 것 안에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무슨 답이 가면 있죠? 이대로 그냥 가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뭔가 하자는 그건 맞죠. 그 촉구. 예, 맞습니다. 그 그건 촉구로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예. 들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듣고요.
지금 그 뭐 질문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 상황으로 예. 계속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조만간 또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또 아. 불러주시면 나오죠. 뭐.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예.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